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자, 어떻게 시험들 잘 보셨습니까? 이번 29회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 관계를 물어본 그런 질문이 되겠죠. 틀린 것은, 자, 답이 1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세 채권끼리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채권보다 우선한다. 자, 우선한다가 아니라 우선하지 못하는데요. 이건 우리 기본서에도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이거는 조세 채권기기는 조세 채권자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평등하긴 한데요. 어떤 법률 행위가 먼저 집행이 되면은 그 행위를 더 존중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인 판단 좀 하시면 되는데, 담보하고 우리가 압류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담보가 먼저일까요? 압류가 먼저일까요? 담보 제공이 되고 이제 압류가 이루어지잖아요. 따라서 선행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담보된 세금이 압류된 세금보다 순서적으로 앞서야겠죠. 그걸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담보와 압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1번으로 정답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2번은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질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바로 뭐죠? 당해세. 원래는 법정 기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담보 설정이 먼저이냐 아니면 뒤냐를 우리가 따지는데, 당해세가 있었을 때는 당해세가 우리가 피담보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그렇죠? 자, 이런 얘기 당해세. 그러면 이때 그 종부세는 당해세가 뭐예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아니면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아니면 지방교육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당해세가 있었을 때는 이 당해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 먼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 우선한다. 예,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니까요. 자, 그러니까 당해세는 아니냐 우리 연습 많이 해봤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매각할 때 국세를 징수할 때는, 자, 키워드가 강제 집행 비용이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공익 비용이라 하는데, 우리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설사 이런 것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소액 임차 보존금이 있으면은 우선하고, 얘보다 더 우선하는 채권자 주머니 나가는 비용, 즉 이런 강제 집행 비용 등은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 있었죠. 이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보단 전세는, 그렇죠,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예, 당해세가 우선한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당해세가 우선한다. 자, 26번으로 갑니다. 요건 어떤 상황을 주고 문제를 맞춰봐라.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특강 시간이나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한번 접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26번은 키워드가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이고 이 물건이 이분이 만 61세 이상 61세가 되고 1세대 1주택자가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1세대 1주택자가 된다. 자, 이 얘기예요, 지금. 해석이. 그러면 이때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이다. 예,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를 중심으로 재산세나 종부세를 우리가 파가자. 이거는 평행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61세니까 우리가 60세 이상일 때는 10% 공제, 65세 이상일 때는 20% 공제, 70세 이상일 때는 30% 공제. 이거 연습 많이 해봤죠. 자, 따라서 61세니까 10% 연로자세 공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전세 납부세액이 600만 원일 때는, 자, 우리 분납은 500만 원 초과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이 할 때는 500만 원 초과액을 분납하잖아요. 그럼 600에서 500을 뺀 나머지 100만 원이 분납이 되는 거고, 올해 개정된 사항이죠? 개정사항 알고 있느냐? 자,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렇죠? 2개월 이내다. 45일에서 2개월로 개정이 됐죠. 자, 그 물어봤습니다. 답은 3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데,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은 우리가 7월 달이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이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7월 달 고지분인지 9월 달 고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전체
만약에 요게 만약에 전체가 600만 원이잖아요. 600인데 600만 원의 납부세액인데 이게 전체 납부세액이 600인지 아니면은 요 고지된 세금이 우리가 600인지 요것이 좀 명시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전체가 돼버리면 이거를 300씩 안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때는 500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때 납부세액이 소위 말해서 7월분 고지분인지 9월분 고지분인지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좀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논란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은 뭐 확실히 답이 됐죠. 바로 세부담면 상한. 자, 이거 뭐 연습 많이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토지와 건축물은 세부담면 상한 비율이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105%, 110%, 130%가 있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뭐 충분히 이거는 답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100분의 150은 없습니다. 종부세는 물론 100분의 150이죠. 주택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하게 되는 경우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자, 우리 요 재산세 썼잖아요. 실질적인 주인은 위탁자지만 누구한테 어떤 관리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수탁자에게 고지한다라고 했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1번. 자,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던데 이 질문 출제됐습니다. 자,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 날인데, 자, 잔금 요거 문제를 따질 때 납세무자를 따질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일단은 취득 시기를 먼저 구분해 보자. 두 번째는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따져보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예요? 잔금 날짜가 6월 29일이잖아요. 6월 29일 날 잔금이 치러진 거예요. 잔금이 치러졌는데 6월 1일 현재는 누구 거냐? 그럼 이날 잔금이 넘어갔습니다만, 그러면 이날부터 매수인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는 누구 거예요? 당연히 매도인께 되는 거죠. 매도인. 따라서 이 경우는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한테 고지서를 발송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납세무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 납세지는 우리가 주소지가 된다. 예, 개일된 주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자, 우리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몇 년이에요? 부정행위가 없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5년이 되겠죠. 5년. 원칙적으로 5년이다. 그러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4번입니다. 납세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런데 신고를 잘못하면은 과소신고관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있죠. 얘는 무신고관세는 없지만 과소신고관세는 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뭐 평행지문.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는 있지만 물납은 적용되지 않죠. 자, 28번 갑니다. 자, 올해 토지구분 문제 예상했었는데 역시 출제됐습니다. 비교적 좀 평이한 형태로 출제됐어요.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지정문화재 안에 임야. 자, 우리가 임야는 일반적인 임야는 원칙은 종합산인데 보호 목적의 임야는 분리과세였었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 그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 토지. 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규제 풀어야 되죠. 분리과세. 자, 3번은 명확하게 종합합산이죠. 왜? 허가 등을 받지 않았잖아요. 무허가 토지는 여러 번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건물이 없는 땅으로 봐서 종합합산한다. 자, 예상한 대로 출제됐고요. 4번 공원자연 환경지구임야. 자, 환경지구임야는 분리과세, 보존지구임야는 비과세. 자, 답, 그 다음에 5번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이것도 우리가 보호목적의 임야니까 분리과세가 되는데, 다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얘는 우리가 89년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2년 이전에 12월 30일 이전에 있는 것은 분리과세가 되는데 그 이후 거는 종합합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분리과세도 가능한데요. 얘는 종합합산 과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종합합산 과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의 출제에 좀 오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 5번 질문도 우리가 몇 년도 임야인지가 명시가 됐어야지만이
명확하게 분리과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는 그런 지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 3번으로 표현되어 있죠. 네. 자, 29번입니다.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세액 변경이나 수지 부과 사유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 자, 뭐 납기는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토지와 주택 이분에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고 나머지는 7월 달이다. 그래서 토지분 전세는 9월 달, 선박분은 7월 달, 재산세 징수분은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4번 주택분 전세로서 이 부가세액이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가 되면은 20만 원 이하가 되면 어떻게 해요?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시 부가징수가 9월 달인 건 아니죠.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포인트는. 그렇죠? 자, 이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물납하려는 자는 미리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30번 갑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이런 형태의 질문 우리 과거 출제된 적도 있었고 우리 뭐 특강 때도 언급을 했던 주제입니다. 취득 가격이 있을 때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형태가 또 반복 출제됐네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매매대금이 뭐 부가치세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죠. 네, 만약에 부가치세가 있다면 요거는 그건 빼줘야 되는데 주택거래 부가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가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이 약정상의 채무, 약정상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넣어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주택에 취득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이 났겠죠. 그러면 이런 매각 차손 손실도 어떤 취득과 연계성이 있는 그런 비용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우리가 채권 매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만 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번입니다. 옳은 것은 자, 이건 성립시기. 우리 강조 많이 썼어요. 성립시기. 옳은 것은 1번. 요 1번 지문 뭐 우리 특강 시간에 언급했던 지문 그대로 나왔네요. 주민세는 우리가 균등분 주민세에서 납세매 성립시기가 언제예요? 균 8, 8월 1일이고 재산분 주민세는 제7, 7월 1일이다. 뭐 그러면 이 답이 1번인데 나머지는 좀 헷갈렸다 하더라도 1번은 확실하잖아요. 그걸 믿고서 정답을 하셨다면 맞췄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3월 30일 아니죠.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양도세는 성립시가 언제예요? 기간이 끝나는 때죠. 그럼 지소세도 이걸 따라가야죠. 기간이 끝나는 때로.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유세. 자, 재산세의 납세매 성립시가 언제죠? 6월 1일. 그러니까 지방유세도 6월이 돼야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12월 30일. 그냥 소득세는 12월 30일이 되는 게 맞는데 중간 예납은 6개월치를 미리 예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미리 내는 거니까 요 기간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이거는 6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거의 이건 출제가 안 되는 지문인데 일부러 낸 거예요. 혼동을 주기 위해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내는 건데요. 자, 얘는 납기된 달이 10일이 아니라 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자, 따라서 좀 혼동되는 지문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 주민세 확실히 답이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도 답을 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32번.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거 뭐 연습 많이 했었죠? 기억 당연히 과세가 안 되죠. 왜? 키워드가 뭐예요? 법인 설립 시.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는 납세금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리은 과점주주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즉 리은은 비과점에서 과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전체 비율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이미 과점주주로 출발했는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됐다. 그럼 과점에서 과점이 됐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증가 비율이 되겠죠. 증가된 비율. 그렇죠? 자, 리을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이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과점주주 A, B, C, D가 있는데 여기까지 A, B, C까지 있는데 지분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뭐 40%, 뭐 30%, 30%다. 그럼 지분을 옮겨줬다. 근데 전체 지분이 변동이 된 게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과점에서 과점 지분이 큰 전체 지분이 바뀌어야지 이거는 과세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업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신탁이 됐을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우리 신탁법에 따른 이것도 많이 풀어봤던 거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거래는 우리가 비과세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과 비조합원에 있어서 조합과의 거래는 우리가 과세한다. 이 얘기죠. 자, 그거 알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럼 위탁자로 수탁자 이전되거나 또는 반대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이 된다거나 수탁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취득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정답은 리을이죠.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한다고 했었죠. 정답은 리을 한 개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1번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 손실은 그렇죠? 손실 마이너스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요 플러스와 공제할 수가 있다 없다. 공제할 수가 있죠. 통상이 가능하죠. 네. 2번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를 각과세 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경비로 써먹었어요. 근데 그걸 또 경비로 써먹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 금액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줘야겠죠. 네. 취득가에서 빼고 계산해 줘야겠죠. 그렇죠? 취득가 공제한다는 건 취득가에서 공제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 완벽하게 맞는 문장이죠.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구분 계산이니까 뭐예요? 분류과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우리 연습 많이 해봤죠.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추고 있었다 그랬어요.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이다. 차익은 4억.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4억 원 곱하기 뭐분의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9억을 체감한 것으로 간다. 자, 그러면은 매가가 12억이니까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이면 3억. 그럼 3 1은 3, 3 더 12. 그럼 1억 원이 되겠죠. 1억 원. 그렇죠? 1억 원이다. 자, 답은 4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에 따라 확인된 것만 된다 그랬죠. 올해 개정된 사항이죠. 적격증명이나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본적 지출은. 그런데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공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으로 갑니다. 35번은 이제 양도세 신고 납부 조항이죠. 자, 옳은 것은 1번은 이제 예정신고.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아니요. 분기 기준은 그건 뭐죠? 주식이죠, 주식. 토지 건물은 그냥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죠. 분기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틀렸습니다. 2개월 이내에 신고하자. 그다음 2번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를 해줘야겠죠.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개정사항 묻고 있는 거잖아요. 신축했고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건물을 양도했을 때는 실지거래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는 양도소득 산출세, 자 문장 비틀었죠. 산출세액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이죠. 건물 환산가액, 건물 환산가액입니다. 건물 환산가액에 대해서 곱하기 5%. 이거를 결정세액 가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맞겠는데 이 문장을 비틀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정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부할 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왜 없어요? 1,000만 원 초과하면 가능하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한 자가 합산하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답은 5번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중에 부동산 팔자마자 한 번 신고하고 또 팔고 또 2번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때 100원 나오고 이때 120만 원 나왔다. 근데 양도세는 이렇게 1년 안에
과세기간 안에 2번 팔면 합산해서 다시 5월달에 정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합산이 되면 누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300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220원이니까 220만 원이니까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80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이제 해를 넘겨야 되거든요. 자, 그 얘기예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미등기로 양도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됐을 때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죠. 첫 번째,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건설업자가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빚을 구액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했다. 그러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불가피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3번 미등기 양도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기본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이 아니라 우리가 세율이잖아. 세율은 산출세에다 곱해요? 과표에다 곱해야죠. 과표에다 70% 곱해줘야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답은 2번. 그래서 미등기 양도 한번 예상을 했었던데 역시 그대로 출제됐네요. 37번 이것도 많이 봤던 지문이죠. 양도 또는 취득시 관련된 문제. 틀린 것은 답이 1번인데요. 자가건설하면 허가일인 사용승인서 교부를 가는데 허가가 안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무허가 건물이지만 사용은 가능하죠. 따라서 무허가인데 어떻게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공법적 이해만 되셨다면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이 1번이고 사실상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일 때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어떤 여러 가지 날짜가 있으면 우리가 빠른 날로 선택하자. 그 다음에 대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등기했을 때는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 접수일, 상속은 상속 개시. 자,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환처분에 따라 권리면허 증가됐을 때는 증가된 면적의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처분의 공고 일로 한다. 공고가 있은 날이 다음 날이다. 있은 날이 다음 날이다. 자, 환지 처분 공고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승계 효력 시기는 공고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다. 그래서 많이 했었어요. 37번도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 30 양도세 비교종 좀 쉽게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38번. 이거는 제가 우리 백선 특강 때 이런 유사 문제 제가 한번 실어드린 적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박스형에다가 이런 가로놓기 문제. 앞으로도 이것이 유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혼인해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는 몇 년이에요?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올해 개정된 지문이죠. 동거봉양은 연세가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 돼야 되고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분이 60세 미만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다고 했었죠. 그리고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죠. 10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9번으로 갑니다. 역시 개정된 질문 물어본 거예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자 2018년 1월 1일 이후 등기 등록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럼 얘는 등록면허세 형식주의라 등기 등록이 돼야지만이 납세금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업권 취득 등록을 한다거나 선박의 등록 자 3, 4번 올해 개정됐죠. 취득세 제척기가 설사 지났다 할지라도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의 면세점이라 할지라도 그런 등기 등록은 세금 받자 그랬어요. 그때부터. 설명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답이 5번이죠. 계약상 잔금을 2017년 12월 1일로 우리가 했다. 그럼 아직 등기 안 한 거잖아요. 등기 등록을 해야지만이 납세만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등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잔금 치른 거 가지고 납세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갑이 을소유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랍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는 어떤 상황을 주고 파악하는 건데 답이 1번. 1번은 등록면허세 누가 내는 거죠? 외관상 권리자가 냈잖아요. 권리자 누구예요? 전세권자죠. 갑이다. 자, 2번. 부동산 소재지와 의뢰 주소지가 다르다면 주소지로 가나요? 아니죠. 우리 등록면허세는 소재지고 주소지가 되는 경우는 뭐예요? 무채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만 주소지였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은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갑구하고 을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은 을구니까 을구일 때는 전세가액에 대하여 1000분의 0.2% 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었을 때는 미달했을 때는 6,000원 하자. 이걸 뭐라고요? 최저한세. 그 다음에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를 이전받아 등기하려면 자 등록면허세의 납세문자는 병이다. 병이 갑으로부터 이전받는 거잖아요. 갑으로부터. 그렇죠? 이전받았다. 그럼 이전해서 등기를 뭡니까? 병의 명의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외관상 권리자는 당연히 병이 되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련 문제 풀어봤습니다만 물론 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지문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또 지문이 좀 길고 박스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에 좀 부족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 한 3문제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좀 줬던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좀 그런 내용을 차지하고 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좀 득점을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체감 난이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꼭 합격자 모임 때 여러분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가 좋으신 분들한테는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으셨던 분들은 글쎄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돈을 하셔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 기출문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